치매와 알츠하이머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좀 헷갈리고 있었어요. 나이 든 분들만 걸린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오한진 대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치매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남녀의 치매 발병 10년 새에 40만 명이나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에 60만여 명이던 치매 환자가 2024년에 105만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2030년쯤 되면은 141만 8천여 명이 예상이 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314만 8천여 명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네요. 앞으로 이 치매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993만 8천 명이거든요. 네. 그중에 1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한 3명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유, 좀 춥습니다. 치매 한자로는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로 씁니다. 좀 어려우니까 옥편 찾아보시면 이렇게 쓰는구나 아실 거예요. 사전상의 의미로는 어리석어지는 병이란 그런 뜻인데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합니까? 네, 의학적으로는 사실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서 여러 증상과 함께 일상생활에 장애를 유발하는 증상의 복합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치매가 오게 되면 그냥 인지 기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변화하게 되고 우울증이나 망상 같은 것이 동반이 되고 또 공격성도 증가하면서 수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후에는 이 육체적인 장애, 행동 장애 이런 것이 다 같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치매는 말이죠.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구별이 필요합니다. 네, 역시 전문의 박사님들하고 좀 말씀을 하고 들어야 돼요. 자,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탓이기도 하고 즐겨봤던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여기서 배우 손예진 씨가 알았던 것 치매는 아니죠. 치매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럼요. 이게 착각을 한다니까. 맞습니다. 네. 이 알츠하이머 치매, 초록이 치매라고 할 수 있는 치매인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도 치매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치매라고 하면 아주 큰 이 바구니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치매 안에 여러 가지 치매 종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알츠하이머 치매, 즉 이 배우 손예진 씨가 연기를 했던 이 초록이 치매는 네. 뇌 속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축적이 되면서 뇌세포가 소실되고 파괴되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무섭네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인지 기능 장애가 오는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네.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일반인도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네.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의사 선생님이 구별하면 되지. 예, 본인들이 구별하실 필요 없고. 그렇군요. 증상은 다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우선 치매의 한 종류가 알츠하이머 치매이기 때문에 치매 증상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체 치매의 55에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치매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65세 이후에 발병하는 치매의 대표적인 것이죠. 이 외의 증상, 치매 종류를 좀 확인해 보면 뇌졸중이나 또는 뇌경색 등을 앓고 난 다음에 생기는 이 혈관성 치매가 있고요. 네. 또 갑상선 질환 같은 것을 안 다음에 생기는 이제 대사성 치매가 또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결핍성 치매도 있고, 또 다양하네.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오는 알코올성 치매도 있습니다. 그건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또 이 권투 선수들이 머리를 많이 이제 맞아서 생기는 외상성 치매도 있을 수 있고. 펀치 드렁크라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알리도 옛날에 그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헬페스나 또는 매독균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발생을 하는 이 감염성 치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이나 교수님들에게 물어보지 본인이 구별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상하면
전문의에게 네. 가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경도인지 장애라는 병명도 자주 등장하던데 네. 작가님들이 썼겠지만 이건 치매와 어떻게 다르죠? 네, 치매 전 증상이죠. 네. 인지 장애를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하는데 경도 인지 장애라는 말은 아직 치매까지 가지 않았지만 인지 장애가 나타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때는 치매 약을 쓸 수가 있고요. 이때 치매 약을 사용하시게 되면 치매의 경과가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충분히 하시면서 오랜 기간 동안을 치매 상태가 아닌 상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도 인지 장애를 빨리 알아채야 한다라는 거죠. 더더욱이 정상적인 사람들한테서는 보통 1년에 1 내지 2%에서 치매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이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0에서 15%가 매년 치매로 갑니다. 10배가 높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도 인지 장애 때 빨리 확인을 해서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경도인지 장애인지 뭔지 헷갈릴 때 그때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아야 이걸 거기서 멈추거나 뭔가 진행 속도 자체를 느리게 할 수 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치매란 이 한자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가 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고 또 어리석도다. 뭐 이런 말인데 내가 어리석어? 또 어리석어? 자, 이 말 자체를 바꾸자는 법안이 여러 번 발의됐고 정부도 용어 변경 노력을 계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바로 이제 17일에 서명옥 의원께서 이 치매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이 치매라는 말을 그만 쓰고 이제 다른 말, 즉 인지증이라는 말로 바꿔보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2023년 기준으로 이미 치매 환자가 105만 명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 때문에 불필요한 편견과 또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치매 대신 인지증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이제 대표 발의를 하신 건데, 일본에서는 이미 그렇게 쓰고 있네요. 그럼요. 이 주변국들에서 쓰고 있는 말을 보면 인지증 또는 뭐 실지증 또는 뇌퇴화증 이런 말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치매라는 말을 인지증이라고 좀 바꿔보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2021년도에 복지부에서 치매에 관한 인식에 대한 이 설문지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 인식조사에서 43.8%가 치매 거부감을 나타냈고, 네. 또 그러니까 이제 좀 바꿔보자라는 분들이 50.8%로 나타났어요. 과반수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네. 과반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 치매라는 말을 이제는 좀 다른 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치매란 게 그 나이 든 분들이나 걸리는 거지란 인식이 꽤 넓게 특히 젊은 층에 퍼져 있어요. 하지만 젊은 치매를 뜻하는 영츠하이머란 단어도 지금 유행이에요. 맞습니다. 이 65세 이하에서 발생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요즘 사람들은 이제 영츠하이머 또는 뭐 디지털 치매 이런 말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이걸 중앙치매센터에서 확인을 한번 했어요. 65세 이하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봤더니 이게 2009년에는 2만 명이었던 게 2020년에 8만 2천여 명으로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 잡코리아에서 조사를 했는데 2030 세대에서 치매 또 기억력 감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이 건망증이 심각하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29.8%. 본인이 그렇게 대답한 그렇죠. 거죠. 네. 나는 치매인 것 같아라고 대답한 사람이 43.9%나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억력 감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최고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과 사회의 부담이 큰 치매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 가족 휴가제를 수요자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겠습니다. 네, 이런 방침에 따라 7월 23일부터
시범 도입되는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이 됩니까? 네, 이 방침에 이제 등록을 한 환자분들은 이 내원 또는 비대면 또는 재택 서비스를 통해서 의사와 치료 또 상담을 통한 관리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증 치매 환자는 20%, 중증인 경우에는 10%의 자가부담금을 내게 되는데요. 앞으로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한 다음에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매 환자들이 요양시설에서 살게 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료를 제대로 잘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록 사업을 하게 되면 치매 환자들의 권익이 좀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제3의 치매약이 글로벌 제약사에 의해서 개발이 됐대지만 아직은 완치약은 없어요. 1, 2, 3 다 안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기 진단과 예방, 치료가 최선인데 자,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최초로 혈관성 치매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른바 뇌의 회춘. 이것도 가능할까요? 지금 나와 있는 얘기를 들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세브란스 병원의 생리학 교수 정승수 교수 팀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약물인데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미래 유망 융합 기술 파이오니어 전략형 과제로 선정을 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걸 이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우리 인간의 뇌 기능, 즉 인지 기능은 뇌 속에 있는 뇌세포와 이 뇌세포들이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뇌세포의 뉴런이 학습 또는 이 어떤 사고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빨리빨리 네트워킹을 해서 학습 기능을 더 상승시키고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연결이 잘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뇌세포는 점점 수가 줄어들지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세포와 뇌세포가 연결되는 시냅스가 활성화돼야만 이 뇌 기능이 조금 더 상승될 수 있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약제가 바로 이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냅스가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뇌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네. 뇌 회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겁니다. 네, 그때까지는 조기 진단으로 또 예방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이에요. 정부가 치매 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이게 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 문자로도 많이 받아보시죠. 이른바 배회 감지기, 배회하는 걸 안다. 위치 추적기를 말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배회 감지기라는 것은 사실 손목시계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보호자가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환자의 위치나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배회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이 감지기를 보급하고 또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부터 1차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21년 확대돼서 지금까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SK 하이닉스에서는 이 배회 감지기를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는 치매 환자와 또 발달 장애인들의 실종과 수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민관 협력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오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쉬운 그 예방법이나 치료법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매우 이 치매 예방에 유용한 3자가 다 들어갑니다. 3권 3가지를 권하고 3금 3가지는 금지하고 3가지를 행한다. 3행. 자, 어떤 겁니까? 네. 우선 3권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해라. 아하하. 그게 첫 번째고요.
또 생선과 채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 섭취를 권장하고 부지런히 읽고 쓰는 독서를 권장합니다.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쓰기도 해라. 이거 그렇습니다. 손과 뇌가 연결돼 있다 이런 뜻이죠. 또 삼금은 술은 석 잔 이하로 줄이고 그것도 석잔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담배는 끊으시고 예.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게 삼금이고요. 삼행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반드시 행해라. 그게 좋습니다. 네. 우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이거에 맞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두 번째 가족, 친구와 지속적으로 연락과 소통을 하도록 하고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년 보건소 치매 조기 검진을 받도록 하자라는 것이 삼행입니다. 저도 읽기만 하는 게 많은데 이제 쓰기도 좀 해야 되겠고 아직 뭐 치매 걱정할 나이는 아닙니다만 네. 이 말씀 금과 옥조처럼 좀 실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꼭 실행하십시오. 듭니다. 네, 오한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